그냥 단락을 해야지. 자, 벽우동이라는 그런 약용식물인데요. 얘도 야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꽃 피었을 때. 얘는 뿌리, 열매, 씨를 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얘도 말린 거를 탕으로 씁니다. 수리치,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수리치. 얘가 그 5월달에 그 수리치 떡의 재료예요. 얘는 수리치 떡. 그런데 수리치 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리치 떡을 차륜병이라고 하거든요. 차륜병. 왜 그럴까요? 차륜병. 네. 차 바퀴. 마차의 바퀴 떡이라고 해요. 단오 때 이거를 많이 해서 드시는데 왜 차륜병이라고 했냐면 그 떡살 아시죠? 이렇게 찍는 떡살 다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 절편하면은 과학가에서 절편 쫙 보면 어때요? 그 새 줄무늬로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떡에다가 이 절편에다가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기계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찍어야 돼요. 이 떡 그러니까 일단 백설기처럼 떡을 찐 다음에요. 물론 수분을 좀 많이 줍니다. 백설기처럼 떡을 쪄서 얘를 막 치댄 다음에 막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쭉 이렇게 가래떡 좀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요. 위에서도 떡살이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 뭐 하나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꾹 누르면 그게 절편이거든요. 그거를 자르면. 그래서 수리치 떡이 차륜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걔를 동글동글하게 다 떡을 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걔를 눌러요. 이 바퀴 모양의 떡살을 눌러서 이 차륜병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잘 돌아가라고.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집안이 잘 돌아가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집안이 잘 굴러간다는 것은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고 잘 그렇게 잘 살기를,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 수리치를 가지고 차륜병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봄에 단오 때. 떡을 만드는 재료고 얘를 또 약초로도 사용을 합니다. 당뇨에 좋대요. 당뇨에. 자, 두릅나무 아시죠? 두릅은 연한 이 새순을 먹지만 두릅은 왜 생으로 안 먹어요? 두릅은 왜? 그렇죠. 두릅이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뭐 크게 해로운 독성은 아니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얘는 그렇게 독한 그런 쓴맛이 없어도 얘는 장아찌를 담을 때 생으로 그래서 안 담아요. 꼭 데쳐서. 데친 거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회로 드시기도 하시지만 또 데친 그 두릅을 가지고요 산적을 만드는데요. 산적. 두릅 가지고 산적을 만드는데 그 산적을 만드는 그 반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지에다가 이렇게 꼬인 다음에 그거를 지지는 반죽을 녹두로 한 게 있어요. 녹두를 갈아서 녹두 갈은 그 즙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묻혀가지고 지지는 그 두릅 그 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녹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짠맛 성분이 있어요. 짠맛 성분. 그래서 다른 음식에 비해서 간을 되게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대떡 하실 때 보통 김치 들어가고 이제 막 고기 이렇게 밑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녹두에다까지 간하시면 첫째는 사가요. 반죽이 삭고요. 첫째는. 그래서 녹두 부치기 할 때는 절대 간을 미리 하지 않아요. 사가버리니까. 삭으면 어때요? 주르르 흘러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전이. 첫째는 그 반죽이 삭고요. 두 번째는 짜요, 너무 짜요. 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치 간하시고 그 부재료 있잖아요. 빈대떡에 들어가는 부재료에다가 간을 하시고 녹두 자체, 갈아있는 녹두 자체는 간을 안 하시는 게 녹두전을 또 잘 부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속은 간을 하지 않더라도 녹두는 또 갈아서 오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얘가 사가요. 굉장히 별미죠. 두릅을 그렇게 데쳐서 꼬지에다 꿰가지고 그렇게 두릅 산적을 하는데 녹두 반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짜가지도 절대 예를 들어서 오가피 수는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꼭 데쳐서 장아찌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장아찌 가게 담을 두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 어릴 때는요 모악산 자락에서 가마니로 뜯어왔어요. 두릅을 80kg 가마니로. 예, 지금은 없죠. 맹문도 마치 이파리 같고 난초 같잖아요. 얘는. 예. 그래서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쑥이죠. 우리가 먹는 쑥. 예. 왜 쑥이라고 그래요? 왜 쑥을 왜 쑥이라고 그럴까요? 맞아요. 아무데나 쑥쑥 자라기 때문에 쑥이에요. 정말 얘는 강인하잖아요. 그리고 왜 쑥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쑥대밭. 들어보셨나요? 왜 쑥대밭 됐다고 그래요? 제가 그 쑥대밭을 처리하느라고 올 여름에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 밭에 그 종삼밭이 한 3년인가 묵혔어요. 종삼밭 아시죠? 종삼이 뭔지 아시죠? 인삼씨.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추 모종하려고 포터에다가 하잖아요. 근데 인삼은요 종삼에다가 뿌려요. 일단 싹을 틔운 다음에 걔를 캐가지고 다시 이렇게 옮겨 심고, 이제 안 좋은 거는 미삼으로 팔잖아요. 미삼 싸잖아요. 그 종삼밭을 하던 밭을 한 3년 묵힌 데다가 제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그야말로 쑥대밭에다가 콩을 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제 직업 하나가 또 농부예요. 현재 농부. 등록돼 있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어서 제가 직업이 3가지예요. 농부, 학생, 선생. 그거를 또 이게 제가 뭐랄까요, 막 제초제를 막 뿌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구를 제가 태권브이도 아니지만 어쨌건 저는 먼 훗날에 지구를 생각하면 제초제 뿌리는 걸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쑥을 풀을 낼 때요, 그냥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풀을 내면 그냥 놔두래요. 그 무대기 놔두래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그것도 썩으면 거름이 되니까 놔두래요. 제가 다 밖으로 끄집어 냈어요. 왜 그럴까요? 쑥대밭이라고 그래요. 쑥대밭. 왜냐면 쑥이 워낙 뿌리로도 번식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뿌리가 또 이렇게 뻗어요. 그래서 다 걷어냈어요. 2,000평에 밭 내면서 그거를 그 풀을. 그래서 지금 쑥이 엄청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쑥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번 주에 수확하는데 콩 수확해요. 콩. 네. 좋지요. 쑥. 꽈리.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보통 이게 열매를 많이 쓰죠. 그죠? 열매 말린 거 많이 씁니다. 대풍 등 잎과 줄기를 사용해서 얘도 말려서 탕으로 쓰고요.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힘드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얼마나 웃기는지요. 제가 그 주말에 여러분들 그 밴드를 저한테 안 와요. 데이터가 바닥나가지고. 겁나게 무식해요. 그거를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카톡 안 되고 그 밴드 그런 거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전혀 안 들어오니까. 충전할 줄도 몰라. 저희 우리 박 실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충전할 줄도 몰라서요. 그냥 전화만 받고 걸고 문자하고. 왜냐면 카톡 안 되고 밴드 안 되고 단체로 연락할 길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저는 제 핸드폰 비밀번호도 몰라요. 누가 하는 줄도. 제가 드럼 세탁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 8년 됐나요? 그런데도 제 딸보다, 저희 집 박 실장이거든요. 제 딸보다 제가 사용할 줄 잘 몰라요. 예, 그만큼 좀, 예, 기계치예요, 기계치. 제비꽃. 예, 너무 이쁘죠? 그죠? 얘도 뿌리를 포함해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탕 재료로 쓰기도 하고요. 외상용으로 쓰기도 해요. 제비꽃은. 예. 꾸지뽕나무. 예. 요즘 이게 난리죠, 그죠? 뭐 껍데기, 이파리, 줄기 다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열매죠. 어제 그쪽 전남 쪽 가니까 이걸 이렇게 열매 따로 뭐 껍데기 따로 뭐 나무 따로 이렇게 다 말려서 팔더라고요. 영농 법인에서 송강사 앞에 가니까 스님들이 그러니까 만든 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자, 참느릅나무 사진이 있는데 왜 날라갔지? 예, 느릅나무라고 있어요. 얘도 나무 껍질과 뿌리를 약재로 많이 씁니다. 아, 나온다. 느릅나무예요. 참느릅나무. 느릅나무. 이렇게 넣네. 자, 집신나물. 전초를 약재로 쓰고요. 얘 나물로 많이 먹죠. 이따가 제가 주의해야 될 나물, 독초와 식용 가능한 그거 할 때 다시 나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수유. 얘 말려서 쓰죠. 말려서. 얘도 구하실 수 있으면 발효액 만드세요. 산수유도. 얘는 산수유는요 사춘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말린 거 팔죠. 예, 농협도 팔아요. 산수유 말린 것은. 차 끓여서 많이 주세요.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마음이. 예,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한테 산수유차를 끓여주면 굉장히 차분해진다고 그래요. 참담귀. 이거는 3단계예요. 3단계. 재배하는 단계 아니에요. 얘는. 재배하는 단계하고는 틀리죠. 그죠? 그리고 3단계가 향이 더 엄청 진해요. 진하다 못해 독해. 네, 잎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단계 어린 수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쌈채소 파는데 단기 잎 그거 다 재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조금 억센 부분도 드실 수 있고 그러는데요. 3단계는요 아주 여린 수 내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쓰고 아려서 굉장히 쓴맛도 강하고 굉장히 아려요.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에 저도 우리 그때 제가 한번 그때 맛보여드렸죠. 거기에 3단계 어린 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데쳐서 좀 쓴물을 좀 빼고 하셔야 되는데 당귀도 들어가네요. 사물탕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봐야 생각이 나요. 당귀도 사물탕 재료에 들어가요. 당귀도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약재거든요. 보혈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필수적이죠. 당귀는. 맞아요. 숙지향도 있어요. 찾았어요? 네, 숙지향. 네, 숙지향. 네, 그래요. 다 네 가지 나왔나요? 아까 청궁, 당귀, 네, 작약, 숙지황, 네, 이따 지황 나와요. 네, 익혀서 말린 게 숙지향이에요. 검정색. 생지황, 숙지향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쨌든 당귀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작약 말린 거 뿌리. 하얀 작약이 백작약이 아니라요. 말려가지고 하얘서 백작약이에요. 작약. 비슷하죠? 모란하고 아까. 뒤에 나와요. 자, 모란과 작약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요. 모란은 목
목봉가고요. 모란은 목봉가고요. 작약은 이게 초본이에요, 초본. 그래서 풀이에요, 풀. 작약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얘가. 그야말로 가을 풀이기 때문에 설이 내리는 가을 끝나면 얘가 그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다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게 작약이고요. 모란은 목본이기 때문에 이파리는 떨어지더라도 나무는 남아있어요. 형체가 남아있어요. 예, 그게 뿌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예, 모란과 작약은 그 차이가 가장 크고요. 예, 목본가와 초본가가 틀리고요. 그리고 보통 작약은 누가 이거 하죠? 작약 그 꽃을 누가 심어요? 누가? 왕비. 그 왕비가 그 기거하는 이 전각 마당에는 꼭 그걸 심게 돼 있어요. 작약을. 왜 그럴까요? 꽃 중에 제일 왕이라고 해요. 꽃 중에 여왕. 그래서 왕비의 정원에 그 작약을 심지 후궁 정원에 작약을 심었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네. 그 여자들 안에서의 반란이에요. 반란. 절대 하면 안 되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후궁이 거처하는 기거하는 정각에 작약을 심었다. 그거는 내가 왕비를 노리고 있다라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란을 다른 말로 목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토장에 있는 거를 이게 그 모란이라고 하지 않고 목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꽃이 피는 순서는요. 모란이 진 후에 작약이 핍니다. 모란이 진 후에 작약이 피고 이렇게 틀려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작약도 뭐 색도 요즘에는 색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요 시대가 좋아져서 봄에 이 작약이 나는 그 봄에는요 웨딩 부케에 작약을 꼭 넣어요. 자기애들이 다 앙빈 줄 알아요. 그래서 작약을 넣기를 원해요. 신부들이. 그래서 작약을 넣는데 이런 작약은 많이 쓰지 않고요. 약간 미세계 아이보리색의 그 작약에 핑크가 약간 들어간 그런 작약이 개량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부케를 거의 봄에 신부들은 작약 부케를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작약이요 굉장히 종류가 많다니까요. 작약 이쁘잖아요. 저는 저희 딸이 그 플로리스트를 오래 해가지고요. 그 작약 봄에 말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안방에다 이렇게 말려서 걸어놨어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모란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꽃이 정말 비슷해요. 어떻게 구분이 잘? 네,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크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도저히 어찌 보면요. 작약과 모란은 꽃으로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약도 이렇게 피는 작약이 있어요. 모란처럼. 그래서 꽃으로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고요. 겨울에 가지가 있으면 모란이고 형체가 없으면 작약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틀린 게 이파리가 좀 틀려요. 이파리가 그래서 어쨌든 지왕이 나오네요. 지왕의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쪄서 쓰면 숙지왕이고요. 생으로 쓰면 생지왕이에요. 네, 그렇게 구분돼서 씁니다. 지왕. 네, 얘도 여자한테 좋은 그런 약재도. 인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냥 환기. 환기에 꽃과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무슨 그 아카시아 그 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환기가 어때요?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수확할 때는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거의 기계로 하죠. 기계로. 여름에 많이 드시죠. 환기. 그죠? 네. 어디에 좋아요? 환기 먹으면 땀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말을 다른 말로 산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산에서 나는 약, 그래서 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좋은 거죠.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서동요가 뭐예요? 백제. 네, 왕자가. 네, 선화공주 꼬시려고 뻗트린 노래잖아요. 서동요가. 그죠? 네. 신라에 가서 살잖아요. 백제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요. 그런데 선화공주 꼬시려고 퍼뜨렸어요, 노래를. 그래서 그게 서동요죠. 그 드라마도 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주인공이. 그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갑자기 주인공 생각이 안 나요. 자, 감국과 상국의 차이점이에요. 감국과. 자. 일단 꽃, 이따가 뒤에 사진은 나오지만, 일단 꽃으로 먼저 구분을 해요. 얘는. 그래서 상국은 가지 끝에 촘촘히 달려있어요. 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이 지어 있어요. 꽃이. 촘촘히 달리고, 꽃잎이 꽃판보다 짧아요. 꽃잎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앙술이 그 안에 그게 넓다라는 거예요. 꽃잎은 좁고, 감국은 잔 가지 끝에 한두 개씩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핏 봐서 꽃 봉우리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걔는 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렇게 가지가 쳐가지고 달려있으면 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를 채취하셔야 된다고요? 감국. 네. 상국 채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국화차 만들었다고 그거 해서 드시잖아요. 엄청 써요. 굉장히 써요. 법제를 잘 하셔야 돼요.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제를 잘해야 되거든요. 뭐 구중구포 아시죠? 그렇듯이 법제를 해야 돼요. 상국은. 감국은 살짝만 살균할 정도만 쪄서 말리면 되는데. 그래서 꽃잎이 얘는 반대로 꽃판보다 길어요. 그래서 꽃잎 있잖아요. 꽃잎이 또 크면 길면 감국이고 짧고 꽃판이 많으면 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지가 얘들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뻗는 그런 것도 틀리대요. 상국은 중간부터 많은 가지를 내지만 감국은 아래쪽에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가지가 자라는 모양이. 그 다음에 잎도요. 상국은 전체가 둥근 편이지만 감국은 길어요. 길고 약간 뾰족해요. 잎의 색깔도 상국은 연녹색을 내지만 녹색이 감국은 짙은 녹색을 내요. 짙은 녹색. 버릇이 있대요. 얘네들이 버릇. 상국은 고추 서 있지만 감국은 대부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 감국은 잎 겨드랑이에서 가지를 내어 꽃을 피운다. 상국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감국은 반그늘에서 많이 보인다. 자, 다 이게 다 들국화과예요. 들국화 종류고요. 네. 뭐 들국화는 보통 상국, 강국도 하지만 구절초도 들국화과에 속해요. 구절초까지. 그래서 보세요. 딱 표시가 나요. 이렇게. 나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이제 이거 보시고 국화차 만드실 때 감국으로 하셔야 돼요. 감국. 삼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국보다. 너무 써요. 삼국으로 국화차 만드시면. 그 대신 법제를 잘하면 괜찮아요. 법제를 아주 차 전문 하시는 분들처럼 법제를 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법제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감국 같은 경우에는 채취하셔서 씻어가지고 아주 한 30, 그러니까 김 오는 데다가 한 30초 정도만 살균만 하실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늘에 말리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를 만들 때요. 꽃차는 증제를 합니다. 살짝 쪄서 말리고 덥지 않아요. 잎차는 덥죠. 대부분 차 만드는 방법이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감국을 이제 따시지 삼국을 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요.
왜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도로변에 막 또 호락기 펴 있잖아요. 그럼 다 대부분 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국. 왜냐면 강국은 방그늘을 좋아하니까 양지보다도 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틀리죠? 그죠? 이파리도. 자,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이 아로니아를 재배를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아직 이제 블루베리는 이제 거의 이제 성장기를 지났어요. 이게 가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어떤 그 제품이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뭐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미 블루베리는 이미 성장기 정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래서 아로니아 심으셨죠? 11월 달에. 그러니까 아로니아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거. 블루베리가 이제 성장기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게 상품성이 있을지 여쭤보려고 해서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씌워드렸어요. 서비스로. 그냥 또 잘도 주시고 그래서. 원산지가 북아메리카, 동부, 뭐, 서러시아, 그렇대, 동유럽과. 근데 얘가 뭐 정말 신이 내린 그런 그 열매라고 할 만큼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암, 당뇨, 위염, 뭐, 굉장히 좋대요. 신경질환. 이게 이 안토시아닌의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시력에 굉장히 좋잖아요. 시력에. 이렇게 보면 뭐예요? 만병통치약 같죠? 그죠? 저도 한나무 심었어요. 한나무. 시골에다가. 근데 얘가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블루베리에 비해서. 블루베리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아주 예민한데 토질에도 예민하고, 얘는 블루베리는 좀 산성이잖아요. 땅이. 토질에도 민감하고 이 환경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기온이라든지 그런 게 매우 민감해요. 블루베리는. 그런데 이 초크베리는 뭐 보통 강인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같이 심었어요. 같이 심었는데 블루베리는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돌아가시려고 하고요. 얘는 멀쩡하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까마종 아시죠? 까마종. 이거 배고픈 시절에는 이거 따먹었어요. 지금은 이제요, 배고파서 따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다니까 따먹어. 지금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까마중이 요즘에 또 잡초 풀 중에서 굉장히 또 이게 떠오르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예요. 이 까마중이. 그래서 얘가 해열작용, 그러니까 열매 말린 것을요, 가루 내가지고 이걸 쓰는데, 옛날에는 감기 치료제로 이걸 썼다고 그래요. 열을 내리는데. 그리고 항암작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이 블랙푸드, 검정 색깔의 그 식재가 굉장히 신장에 좋아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컬러푸드 개념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검정색, 안토시안 포함해서 검정색 약용 식물이든 열매든 식재료는요, 거의 항암 효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효과가. 그래서 더 이게 뜨고 있고요. 갱년기도 증상이 굉장히 좋대요. 얘가 까마중이. 신장, 제가 얘기했죠. 검정색은 신장에 관할을 한다고. 피부질환, 종기나 염증을 개선하는데 이 까마중이 그전에는 다 민간요법으로 썼다고 그래요. 엽기 아세요? 엽기? 네. 엽기. 네. 자풀이에요, 자풀. 엽기도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엽기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엽기, 이렇게 꽃이 맺히잖아요. 그죠? 꽃이 맺히면 얘도 꽃차로 드시면 돼요. 꽃차로 따가지고. 네. 근데 엽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엽기는요, 청계산
옥녀봉인가? 거기서 제가 찍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엽기는 제가 출강하는 국제대학교 화단에 있는 엽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풀이지만 저는 아니까 제가 그냥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엽기인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엽기는 종류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꽃차를 쓰기도 해요. 어혈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개망초 아시죠? 네, 망초, 개망초. 뭐 저 어릴 때는 풍년초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봄에 깨끗한 지역에서 꽃이 얘가 너무 이게 흔하니까 꽃이 필 때는 어때요? 예쁘잖아요. 하얗게. 뭐 저기 메밀꽃만 소금 뿌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얘도 굉장히 꽃 핀 거 보면 예쁜데 얘 아주 이른 봄에는 이거 이파리 따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묵나물로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만큼 말려놨어요. 강원도 가서 뜯어가지고. 해열, 해독, 소화를 돕는다고 그래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개망초가 이 질감도 괜찮고요. 씹히는 맛도 괜찮고 그래도 향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5월달에 강원도 5월 초에 강원도 가서 이걸 막 열심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냥 하프대를 뜯을 정도로 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니 왜 풀을 그렇게 뜯냐고. 그리고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열심히 사진만 찍고 다녀. 근데 저는 이걸 하면 거의 거기 미쳐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뜯어왔어요. 근데 뭐 하러 이렇게 뜯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뜯어와서 조금 삶아서 이제 나물을 이렇게 해줬더니 그냥 이것도 풀인 줄 알았는데 향이 있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일단 울금의 효능을 먼저 볼게요. 얘는 뭐 항암 효과 있고 혈액순환에 좋고 동맥경 어혈 풀어주고 간에 좋다고 해요. 정말 생강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아무튼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등등. 광암. 강암. 똑같은 생강가의 식물인데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그야말로 강황이 카레의 주 재료가 되는 거죠. 카레는 강황 자체만을 쓰는 건 아니에요. 강황 플러스 여러 가지 향신료가 10가지 정도 향신료가 혼합된 게 카레거든요. 근데 주재료일 뿐이에요. 주재료. 그래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강황은 잘랐을 때 황색을 띠고요. 울금은 약간 회색을 띠고 그 차이가 있고 강황보다 울금이 더 귀하다고 그래요. 강황보다 훨씬. 울금은 생강가의 식물의 덩이 뿌리를 그대로 말린 것을 말하며 회색빛 띠고 강황은 노란색. 울금은 아주 쓴맛이 나고 강황은 쓰면서도 매운맛이 난다. 울금은 가을에 하얀 꽃이 피고 강황은 봄에 자주색 꽃이 핀대요. 그 다음에 초피와 산초의 차이점이에요. 잎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남았으니까 다 하고 싶게요. 잎으로 구분하는데요. 가시가 줄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나 있으면 초피나무. 가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초피나무고요. 어긋나 있으면 산초나무. 지그재그로 가시가 나 있으면 산초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열매가 안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잎이나 가시로 구분을 하고 향으로 또 구분을 해요. 산초나무는 잎에 코를 가져가거나 잎을 비벼봐야 향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반면 초피나무는 향이 더 진해서 나무 옆에만 가도 그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향으로 구분을 하고요. 딱 열매가 맺혀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왼쪽이 초피고요. 오른쪽이 산초예요. 익었을 때. 틀리죠?
힘들죠, 그죠? 초피는 붉은색 껍데기가 있고요. 산초는 검은틱틱해요. 겉껍질이. 똑같이 열매가 새카만데. 그래서 열매가 익었을 때는 확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초피나무 작은 잎은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봐야 알지. 이렇게 뭐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야성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나 산초는 자잘한 톱니를 갖춰서 굉장히 세련됐대요. 그 산초가 세련됐으면 얼마나 세련됐겠어요, 그죠? 분포는 산초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 분포하는 반면에 초피나무는 약해서 추위에 약해서 저쪽 남쪽, 경상도, 전라도 저쪽 남쪽에서 분포를 지리산 주변에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초피가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초피, 제피. 산초는 산초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게 뭐예요? 이거 항상 추어탕에다 우리가 산초가루 넣어먹는다면 사실은 이게 산초가루가 아니라고 그래요. 산초는 열매를 기름 짜가지고 쓰는 거예요. 초피는 톡 쏘는 매운맛과 상쾌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음식 맛을 돋우거나 추어탕이나 그러니까 원래 추어탕이나 이 민물고기에 넣어먹는 것이 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피, 제피를 넣어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초피, 제피를 이 단어 자체를 잊어먹어서 그냥 산초가루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 그쪽에서는요, 이 초피 가루라든지 이파리를 김치에다 넣어요. 김치에다가 여름에 열무김치에 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피는 성질이 뜨거워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내리며 양기를 돋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해충 방제 효과와 항균 작용이 있다. 주로 껍질과 열매를 같이 쓴다. 그 제피 잎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이파리에 장아찌도 담아요. 장아찌. 산초는 성질은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손발이 차며 아랫배가 시리고 관절이 아플 때 효과가 있다. 주로 그러니까 산초는 원래는 식용을 막 한 것보다는 약재로 썼어요. 그래서 산초 기름 약재로 쓰는 거 아시죠? 열매로 기름 짜서 기름 내서 식용으로 조미료로 이용한다. 산초의 주성분은 산쇼올인데 이 성분은 자극성이 강해서 미각과 후각을 마비시켜 어류의 비린내를 없애준다. 잘 익은 열매로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사용을 하죠. 남쪽에서는 제피, 경북 산초, 강원도 조피, 전남에서 잼피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초피가 경북에서 산초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초피여야 되고 제피여야 되는데 산초라고 잘못 이유가 있죠. 초피가 산초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영향 때문이래요. 일본에서는 초피를 산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초피의 요리 활용도가 상당히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들어온 말, 뭐 정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초피 첨가 제품을 수입하는데 여기에 산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초피를 산초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혼란이 있다는 거죠. 사천 요리 매운맛에 고추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초피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사천 페이퍼라고도 합니다. 초피에 대한 이 같은 용어 혼란은 우리 땅에 이미 존재하는 식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같은 종류의 식재료가 들어간 외국 음식이 알려지면서 외국 식재료 이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겼다. 초피의 산지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이며 세계 음식 시장에서 이미 유명한 식재료예요. 향신료예요. 초피는 산초, 그러니까 산초 아니고요. 산초 아니고 오히려 초피, 제피라고 하고
하는 그게 더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후추의 매운맛이 나면서 독특한 아로마 향을 지니고 있어 동양의 신비한 후추를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사천페퍼, 아니스 향이 나는 후추라 하여서 아니스 페퍼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검정과 흰색의 후추와 달리 갈색이 난다 해서 브라운 페퍼 등등 많고요. 중국 요리를 통해 알려졌으면 차이니스 페퍼 뭐 등등. 일본에서 자국의 초피 제품에 대해서 제페니스 페퍼라고 표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산초라고 그렇게 알기보다는 제피나 초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인 초피는 낄 틈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일부 초피 생산자들이 제페니스 페퍼의 종자가 우리 땅에서 건너간 것이고 지금 또 일본에서 우리 초피를 수입하여 세계에 수출하고 있대요. 억울하게. 저희 남쪽에 굉장히 많이 이게 재배가 그러니까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역수출을 하는데 걔네들이 코리안 페퍼라고 하지 않고 제페니스 페퍼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우리가 우리 것을 보존을 해야죠. 고추에 밀려난 토종 향신료예요. 이 초피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지방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재배까지 한다고 합니다. 얘를. 옛날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후추라든지 이 초피가 굉장히 고추를 대신하는 향신료를 많이 썼죠. 그러나 이제 고추가 들어와가지고 그 고추의 매운맛이 우리한테 아주 그냥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얘를 사용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 제피도. 그 짜가치로 담기도 하고요. 할 게 많아요. 끝난 거 아니고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쉬셨다가 산초 열매. 근데 장아찌는요, 산초 장아찌는 익은 열매 하는 게 아니에요. 덜 익었어요. 네네. 안 돼요. 네. 그리고 덜 익은 열매도 우려내셔야 돼요. 열매. 네. 그러니까 전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삭혀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삭혀서.